가족을 위해 참는 삶이 맞을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나를 찾는 삶이 맞을까요? 35년 동안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낱말이 얼마나 많은지, 시 한 구절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가르치는 게 제 평생의 업이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작 내 집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붙이지 못하는 투명인간으로 늙어맞으니 말입니다. 60살 미래의 삶은 그렇게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평택 본가의 설 명절은 유난히도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부엌대기처럼 좁은 주방에 갇혀 쉴 새 없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다 보면 코끝을 찌르는 기름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지곤 합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만기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껄껄대며 웃고 있었지요. 임자, 여기 과일 좀 가까워라. 물도 좀 가져오고. 남편에게 저는 그저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내어오는 정교한 기계와 다름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어도 그는 제 고단한 어깨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거운 식재료 박스를 들고 허헉거리며 들어오는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동생 미주의 남편이자 제 부인 현수 씨였지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평생 남을 돌보는 게 습관이 된 그 사람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노동이 아닌 제 존재를 먼저 발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님, 이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계세요? 잠깐만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주방으로 옮길게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현수 씨의 그 투박한 걱정 한마디에 제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수많은 제자의 부름을 받았던 저였지만 누님이라는 그 낮은 목소리에 왜 이토록 가슴이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방 안개 속에서 현수 씨가 건넨 따뜻한 눈빛 하나에 60년 평생 처음으로 제가 여자이자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던 제 세계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실거지를 겨우 마치고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스칠 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던 그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현수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미래 누님, 교사로서 아내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누님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분인데 저만이라도 누님의 그 고단함을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만기에게는 야 혹은 임자였고 동생들에겐 언니였으며 세상에겐 박선생이었던 저였습니다. 60년 세월 동안 아무도 진심을 담아 불러주지 않았던 미래라는 이름. 그 이름이 현수 씨의 입술을 타고 전해질 때 저는 제가 살아온 그 정갈한 삶이 사실은 거대한 사막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드센 아내 미주의 압박 아래서 자신의 고독은 방치해왔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수 씨,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내가 누군지 잊고 산 지 참 오래됐거든요. 이상하게 그 말이 참 아프고도 따뜻해요. 저는 찻잔을 잡은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우리는 주방의 흐릿한 불빛 아래서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삶의 무게, 그리고 그 끝에 남은 지독한 허무함.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감정을 넘어선 두 고독한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현수 씨의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겹쳤습니다. 차가웠던 제 손에 그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자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찻잔 속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고 잔인했습니다. 가족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저를 늘 선망하며 의지했던 여동생 미주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새벽, 거실로 나온 미주의 눈에 비친 것은 주방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는 언니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주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완벽한 언니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대재앙이었겠지요. 순식간에 주방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언니, 현수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언니 미쳤어? 교서로 평생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내 남편이랑 이러고 싶었어? 미주의 비명에 온 가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로된 진실 앞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기는 저를 손찌검하려 했고 미주는 현수 씨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 가족의 신뢰, 모범작이었던 60년의 세월이 단 하룻밤 사이에 오물처럼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눈빛들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당신에게만은 밥해주는 기계였잖아. 35년 동안 내 마음 한 번 들여다본 적 있어? 미주야, 너도 마찬가지야. 언니라는 이유로 네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나 처음으로 숨이 쉬어져. 이게 죄라면 내 평생의 죄로 가져갈게. 울지 않고 똑바로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역설적이로도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선명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감옥의 창살이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었을지언정 저는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죽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은 진흙탕 싸움이었고 여동생 미주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제 이름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박 선생이 그럴 줄 몰랐다는 비난거림이 등 뒤를 따랐지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비난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식품들을 하나씩 벗어던졌습니다. 35년 경력의 교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언니, 그 모든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로지 박미래라는 알맹이 뿐이었습니다. 현수 씨 역시 가정을 떠났습니다. 미주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빈손으로 나왔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인면수심의 불륜 남녀라 불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간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수 씨는 제 곁에서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누님,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끝까지 옆에서 누님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현수 씨의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 숨통을 스스로 조여왔던 것이지요. 이제 저는 죄인의 낙인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더 이상 투명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택의 그 낡은 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충북 괴산의 깊은 산골, 낡지만 아늑한 작은 농가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이 현수 씨와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실살이 텃밭을 적십니다. 저는 이제 빳빳한 정장 대신 흙 묻은 잡업복을 입습니다. 교단에서 분필을 쥐던 손은 이제 호미를 쥐고 흙을 일굽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사연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이좋은 늦깎이 부부로만 알고 있지요. 현수 씨, 나 이제야 내 이름을 사랑하게 됐어요. 평생 남의 이름표만 달고 살았는데 여기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나를 불러줘서. 60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선생님으로 죽어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남은 생은 오로지 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이자 죄인을 모르지만 제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 저는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텃밭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촛불 하나가 남아있지는 않나요? 괴산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밤도 제 이름 색자를 가만히 읊조려 봅니다.